66쪽 필수예제 7번. 자, 이겁니다. 이 부등식을 풀래요. 항이 몇 개? 쉬운 거야. 다만 조심스러운 건 부등식이기 때문에 미수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지수끼리의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일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미수가 1보다 크다 작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어디에?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서. 나눠서. 첫 번째 1. x를 어떻게 본다? 0과 1 사이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미수가 똑같은 상태에서 이 부등호가 성립하려면 지수끼리의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반대가 돼야 됩니다. 감소함수니까. 했잖아? 이거는. 계산하시면 넘겨서 없어지고 넘겨서 7. 그럼 뭐야? x는 7보다 크다. 이게 해죠? 답 맞아 안 맞아? 이거 답이라 할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왜? 제한 범위가 x는 무조건 0과 1 사이라고 1 사이가 나와 있잖아. 우리 가정한 거잖아. 1보다 큰 값이잖아. 따라서 가정의 모순이라서 이거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답이 아닌 거야. 자, 두 번째. x가 1보다 크면 지수끼리에서의 배소 관계가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른다. 그대로. 이걸 푸시면 x는 7보다 작다예요. 제한 범위가 x는 1보다 크다고 했는데 답이 이렇게 나왔어. 답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이 답은 얼마야? 답은 x는 7보다 작다. 맞습니까? 아니요. 이 제한 범위 내에서 이걸 만족하는 거니까 x는 1보다 커야 되고 7보다 작아야 돼. 그럼 x의 답은 뭐가 되는 거야? 1과 7 사이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이렇게 풀리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최종 답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얘들아. 만약에 이 문제가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있었다면 사실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아도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x의 범위가 여기서 뭐 1보다 크다 그런 말이 안 나고 0보다 크다 나와 있잖아. 우리가 가정을 해서 두 덩어리로 나눠놨는데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1이 빠져 있어요.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니까 1이 빠져 있죠. 빠뜨리면 안 돼요. 모두 해야 돼. 사실은 x가 얼마일 때? x가 1일 때에 대해서도 뭘 해줘야 돼? 해를 구해봐야 돼요. 맞잖아. 너무 졸리다. 약 먹는 거 보자. 어떻게 하면 돼요? x가 1일 때도 해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딱 하나야. x에 1을 넣으세요. 1에 7제곱 1에 1제곱 참 거짓. 거짓이죠. 그래서 x가 1이면 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답에는 1이 안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이 문제가 이게 있었다면 이렇게 나왔겠죠. 그럼 최종 답은 얘가 아니라 1일 때도 확인해야 돼요. 1이면 왼쪽도 1, 오른쪽도 1. 참 거짓. 참. 그래서 이때는 1도 추가로 답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틀려. 이것까지 조심하는 친구가 거의 없어. 이렇게 함정을 파버리면 다 틀리는 거라고. 다시 얘들아,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에 등호가 있으면 이 생각을 해야 돼. x에다 1 넣으면 1, 1. 성립하는데? 1도 해가 되네? 라는 걸 별도로 너희들이 캐칭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암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여기는 다 없네. 얘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얘는 뭐 해야 되겠어? 이거 조심할 때. x가 얼마인 거? 1인 거 조심해야 돼요. 이 해는 반드시 1이라는 값을 가져간 거죠, 해가. 갖는 거죠? x에 1 넣으면 좌변과 우변이 다 똑같아지는 거잖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고마워. 문정이밖에 없다. 대답해준 사람은 그래도 아무도 대답 안 해주고. 자, 이게 아까 전에 내가 너희도 숙제할 때 두 번째 문제 잘 됐냐고 물어봤던 그 문제랑 또 같은 거예요. 이 문제가 똑같아요. 사실은 이거 어렵습니다. 자, 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된대요. 재미없다. 자, 복습이에요. 복습.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모든 x에서 항상 성립해야 된대요. 이걸 만족하려면 b와 c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2차) 부등식인데 해가 누구랑 누구 사이입니다. 누구랑 누구 벌어져 있는 값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 일반 해라고 했고, 사이값 또는 벌어진 값이 아닐 때의 해를 뭐라 그런다 했지? 특별한 해. 무슨 해? 특수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지금 말하는 건 뭐야? 이 부등식의 해가 뭐가 되는데? 모든 실수란 얘기죠. 그럼 해가 뭐야?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 특수해를 말하는 거잖아. 2차 부등식에서 특수해를 풀어내는 방법은 무엇을 이용해야 된다? 그래프를 이용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 이차함수가 얘는 그래프에서 얘가 누구야? 얘가 누구야 그래프에서? 얘는 x축이란 말이에요.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커야 한다고요. 근데 항상 커야 한다고. 어떻게 돼야 돼? 떠있으란 얘기예요. 이거 풀란 얘기인 거라고. 되겠니? 그럼 이걸 만족하는 조건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돼요? 그렇지. 계속 할 때마다 또 대답 못하지. 얘들아, 대답을 해줘야 돼. 안다, 모른다를 해줘야 돼. 알아? 진짜 알아? 입 아파서 안 하는 뿐이야? 대답을 해줘. 대답해줘. 은정이 열심히 대답하잖아. 그지? 자, 문제 바꿀게요. 똑같은 문제인데 조건 하나가 달라져요.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 근데 모든 실수 x가 아니라 x가 양수인 곳에서, 이곳에서 항상 성립하라는 얘기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x가 음수일 때는 성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양수인 곳에서는 성립해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얘 또한 절대부등식이죠? 절대부등식이죠? 그럼 그래프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했었죠? 해볼까요? x축과 y축을 그렸어요. 얘가 얘고요. 이 이차함수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판별식만 만족하면 될까요? 상황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첫 번째, 봐봐.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대요. 그 말은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떠있다는 얘기인 거 아닐까요? 떠있다는 얘기죠. 떠있으면 무조건 큰 거 맞잖아. 오케이, 끝났어. 그런데 뒷값이 0보다 크더라도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D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이차함수가 X축이랑 몇 번 만나는 거야? 2번 만나는데 그 2번이 이쪽에서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실제로는 2번 만나지만 X가 0보다 큰 곳에서는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는 거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만족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다르죠? 우리 몇 시 시작했지 수? 4시 시작했죠?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시간 잘못 봤어요. 됐죠? 그래서 얘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일 때는 떠 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만나는 곳이 왼쪽이라면 이 그림도 0보다 큰 곳에서는 X축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뭘 먼저 확인해야 되냐면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저 문제 풀 수가 있어요. 해볼게요. 좀 다시 지울게. 저 녀석 보면은 2의 x제곱도 있고 4의 x제곱도 있어요. 뭐 하고 싶어? 치환 같은 거 하고 싶죠? 누구를?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럼 식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k라는 미정계수는 k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항상 성립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모든 실수 x에서 항상 성립하라는 얘기인데 변수가 t로 바뀌었잖아. 그럼 우리가 t값의 범위를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얘가 모든 실수야. 그럼 t값의 범위는 0보다 크다예요. 그 문제가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 거야? t가 0보다 클 때, 좀 전에 했던 내용이죠. t가 양수일 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만드세요 라는 내용이죠. 전범위가 아니라 t가 양수일 때만 따지는 거니까 그래프를 조심히 따져줘야 된다고, 맞죠? 이게 x축인데 그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단 말이야. 아까 전에 이렇게 만나는 것도 있었고, 그죠? 그런데 다행인 건 이 문제의 추계방정식은 어디야? 어디야? 그러니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건 이런 거야. 이거 이런 그림이겠죠. 근데 t값이 양수인 y축 오른쪽에서는 항상 x축보다는 더 위쪽에 있어야 된다고요. 빨간색, 노란색은 안 되고요. 보라색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라색만 되는 건데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 보라색처럼 아예 떠 있거나 파란색처럼 접하는 것까지는 되는 거죠. x축이랑 접하던지 떠 있던지 하라는 얘기야. 따라서 판별식 값이 0보다 어떻다? 정답. 작거나 같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 거, 같으면 접하는 거니까 이걸로 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 여기 8이 미정기수가 같이 있었어. 그래서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면 그럼 난이도가 매우 어려워지는 거야. 대칭축이 왼쪽에 있을 때랑 오른쪽에 있을 때 따로 따져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럼 되게 복잡해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해 가겠니? 어려워요 이거. 이거 조심하십니다. 알겠죠? 원래 뒤에 걸 좀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풀면 너희들이 기억을 못할 것 같으니 8-1번 문제를 풀고 가볼게요. 8-1번 문제 67쪽에 8-1번을 풀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풀게요.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1번 먼저 볼까요? 1번 위에 거 요거.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 x값에 상관없이 음수든 양수든 다 성립해야 된대요. 근데 이거는 2차 부등식으로 바꿔야지만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3의 x제곱을 t라고 놓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t제곱 마이너스 이거 계산할 수 있죠? 이거는 3 곱하기니까 마이너스 6t 플러스 k 0 이상
항상 성립하라고 했는데 그 항상이라는 것은 변수가 누구인 걸 말하는 거야? 변수가 x인 걸 말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변수를 t로 바꿨으니까 범위를 재설정해야 되겠죠? 따라서 t 값의 범위는 얼마가 된다? 양수가 돼요. 그 문제가 바뀌는 거야. 얘를 이제 가리고 변수 t는 양수인데 양수값 어떤 걸 집어넣어도 얘가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을 풀란 얘기인데 절대부등식의 풀이법은 반드시 뭘로 푼다? 그래프로 푼다. 얘는 누구야? x축이야. 그럼 얘는 누구야? 2차 함수야. 근데 얘가 y축이 있으면 오른쪽만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왜? t값이 양수니까 t값이 오른쪽만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 오른쪽에서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접하거나까지는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아래쪽에 있으면 안 돼. 근데 이 문제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나마 쉬운 이유가 대칭축 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예요? t는 3. 얘가 대칭축이야. 그럼 그림은 이렇게 이런 그림이 되는데 지금 내가 마지막에는 이 그림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x축 아래쪽에 존재하면 안 되니까 불가능한 거야. 따라서 이 문제는 떠 있던지 접하는 것까지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 얘는 판별식 뒷값이 0보다 작은 거고 얘는 접하는 거니까 같은 거가 되겠죠. 따라서 뒷값이 0 이하이다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판별식 짝수 판별식 써도 되고요. 아니 그냥 쓸까? 그러니까 짝수? 그냥 66에 36 빼기 4k 이 값이 0 이하입니다 라고 해서 k가 9 이상입니다 라고 답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자, 동일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얘도 누굴 치환해야 되겠어? 2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 거고 그럼 이 식은 t제곱이 있고요. 얘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2예요. 얘는 2t가 되는 거고 플러스 k-1이 0보다 크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자라고 했는데 얘가 모든 실수 x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t값의 범위는 양수인 거겠죠? 미수가 1보다 큰데 무조건 양수만 되는 거잖아. 그래서 t값은 무조건 양수라는 얘기예요. 됐니? 그럼 마찬가지로 요 x축보다 얘가 더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t값이 양수인 y축 오른쪽에서만 위에 떠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근데 얘 대칭축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대칭축이 얼마야? 대칭축이 얼마야? 얼마? 마일이죠? 대칭축이 여기야.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세 번째 그림이 x축 아래에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원하는 곳은 y축 오른쪽만 봤을 때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y축 오른쪽에서는 여기 말하는 거잖아. 이것 또한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얘는 y축을 기준으로 여기 부분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야. 이쪽은 x축보다 위에 있는 거고. 맞죠? 빨간색은 안 되는데 파란색은 된다는 얘기야. 근데 파란색 이 세 개가 얘는 판별식 뒷값이 0보다 작은 거고 얘는 뒷값이 0인 거고 얘는 뒷값이 0보다 작은 거잖아. 뒷값이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뭐랑 관련 있는 거냐면 빨간색과 파란색의 차이점인데 빨간색은 y절편이 원점 아래 음수인 거고 파란색은 y절편이 양수이거나 0인 거예요. 따라서 y절편이 음수면 안 되고 0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녀석의 y절편은 t에다가 0을 집어넣은 얼마? k-, 얘가 y절편인데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쳐두시고 이거는 너희들 다음 시간 클리닉 할 때 꼭 이건 삽입해 놔야 돼. 이거는 반드시 물어보고 정리해야 된다고. 알겠니? 내 말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9번 문제는 활용 문제인데 이건 실생활 문제이긴 하지만 실생활 식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뭐 해야 돼? 우리가 식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너희들한테는. 그죠? 식을 만들어야 돼. 보통 식 만들 때 보면은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증가하는 비율 또는 감소하는 비율이 일정하다는 조건이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식 만들 때는. 그거 아니면 식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와 있니? 침대를 중고로 팔려고 하는데 1년이 지날 때마다 얼마만큼 떨어진대? 25%씩 가격이 떨어진대요. 1년이 지날 때마다. 그럼 일정 간격이 1년인 거죠? 그럼 여기 가격이 있었어. 뭐? 1년 후. 그럼 이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25%가 하락한다는 얘기야. 그럼 현재 가격은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 25%가 하락하는 거니까 얼마 곱하면 돼요? 이게 말이 잘 반 거야. 25%가 하락하면 몇 퍼센트 내라는 얘기야. 75%의 돈만 내면 된다는 얘기잖아. 얼마 곱해야 돼? 이거 뭐 어려워.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또다시 여기서 1년이 또 지났어. 그럼 이 가격을 기준으로 여기에 얼마를 곱하라는 얘기야? 또 100분의 70으로 곱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100분의 75에 또 100분의 70으로 곱하는 거니까 2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이 된다면 최종적으로 N년 후에는 돈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최초의 가격에다가 100분의 75를 몇 번? N번 곱한 값이 된다는 얘기인 거겠죠. 됐니? 자, 근데 최초의 돈이 얼마였어? 128만 원이었어요. 얘가 128만 원이야. 그리고 10분의 5는 약분하면은 4분의 3이고요. 그러면 N년 후의 가격은 128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인데 이 값이 54만 원이 되어야 한대요. 이게 얼마다? 54만. 끝. 방정식이네요. 부등식도 아니고. 뭐 54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럼 부등식 쓰면 되는 거고요.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할 수 있죠? 2의 거듭제곱, 2의 7제곱, 3의 n제곱. 얘는 2의 마이너스 2n제곱이야. 그러니까 2의 2n제곱이 분모에 있는 거니까 얘는 27 곱하기 2라서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됩니다. 3의 n제곱이 3의 3n제곱 같아야 되는 거잖아. n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3. 3 넣으면 이거 6 되는 거라서 맞네요. n은 얼마야? 3.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쉽죠? 됐니? 할인을 25% 하는 거니까 나머지 퍼센트만큼은 잔존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남은 돈이 되는 거라고요. 이걸 풀면 됩니다. 됐습니까? 봐봐요. 우리가 방정식 처음 배울 때는 조금 많이 오래 걸렸고 힘들었잖아. 근데 부등식은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괜찮죠? 오케이. 그럼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로그로 갈 거예요. 로그 함수로 가보겠습니다. 71쪽 로그 함수로 갑시다. 끝나?